자, 이제 확률과 통계입니다. 네, 확률과 통계로 오셨고, 확률과 통계에 대한 총평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고 이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확률과 통계를 보시면 확실히 지난 6월 모의평가 때보다는 어려웠다. 나름 예상했던 결과죠. 지난번 6월 모의 때가 워낙 쉬웠잖아요. 쉬웠고 29, 30번조차도 제가 기억하건대 풀이가 5줄을 안 넘었어요.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주로 이제 다루었던 내용들이 여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여사건에 대한 확률이 주로 이제 큰 카테고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들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출제가 될 것이라는 거 예상을 했고, 공통문항이 쉬워질 것이라는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통문항도 뒤에 14, 15, 20, 22 이런 것들은 좀 어렵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 6월 모의고사랑 비교하면 공통문항이 꽤나 좀 쉬워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택 과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확실하게 이제 어려워진 건 맞으나 미적분과 기하에 비교하면 쉬운 거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확률 통계에 대한 전략이 확실히 서야 돼요. 그러니까 나름 평가원에서 선택 과목을 좀 어렵게 낸다고 낸 게 이 정도면 나름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잡아도 돼요. 아, 대수능에서 얘보다 어렵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9월 모의고사의 확률 통계 시험의 의의는 뭐냐? 나름 평가원에서 가이드를 제시한 거예요. 대수능 때 내가 선택 과목을 어렵게 낼지언정 이거보다 어렵게 내진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적정선을 그어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남아있는 70일 동안 빌드업 교재 다시 풀기를 하던, 제거 테마 특강 키로 정보 또 풀던, 또는 연계 미니 모의고사를 풀던, 피치업 60의 기적을 풀던, 뭘 풀던 간에 나름대로 가이드는 있는 겁니다. 아, 9월 모의고가 가이드다. 걔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 걔보다 문제풀이 수가 길어지는 그런 케이스 4개 나눠가지고 한 면을 꽉 채우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 앞으로 70일 동안 공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름 그게 이 시험의 의의라면 의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공부 방향이 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뭐다? 몇 분을 남겨놓고 확률 통계로 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시는 거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문제 좀 봐드리면 25까지는 쉬웠고요. 26번이 이제 조건부 확률 되시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조건부 확률은 아닌데 이제 체감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긴데 3점짜리다. 그럼 이제 좀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문항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나올 걸로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정규문법 문제가 안 나오고 시험이 끝났다. 그럼 본인이 시험을 잘못 본 거예요. 장을 넘길 때 이렇게 2장을 넘겼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문법 묻는 문제가 없는 시험 문제는 없는데, 그게 정규문법으로 나오느냐, 통계적 추정에 있는 이제 X바에 대한 정규문법으로 나오느냐, 이 부분이 되어지는 건데, 이번에 통계 문제 3문제 나왔잖아요. 23번 하나, 27번 하나, 그리고 29번 하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잖아요. 이산확률 변수 하나, 연소확률 변수 하나, 추정 문제 하나, 이렇게 하나씩 나와야 정상인 건데, 첫 번째 23번에 이항 분포가 나오면서 이산확률 변수가 나왔는데 뒤에 29번에서 이산확률 변수가 또 나오다 보니까 연소확률 변수와 통계적 추정을 한 단원으로 묶어서 한 문제로 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문제죠. 정규분포도 내야 하고 통계적 추정인 X바도 언급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된 거고, 조금 이제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95% 신뢰 구간이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95% 신뢰 구간이 나올 수 있는 번호는 하나밖에 없어요. 24번밖에 없어요. 23번에 내기도 애매하고요. 23번은 이제 원래 한 줄 만에 풀려야 되는 건데
실내 구간은 좀 써야 되잖아요. 한 두세 줄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3번은 적당하지가 않고 25번에 오면은 이게 25번에 있는 요 문제 있죠? 이항계수 문제랑 항상 경쟁이거든요. 이항계수 문제도 무조건 나와야 하고 실내 구간도 나와야 하니 둘 중에 뭔가 하나가 이제 돼야 되는 건데 24번에 간단한 확률 문제가 오면서 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치면은 대수능 때 보면은 24번에 요거 혹은 뭐 실내 구간 그 다음에 25번에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지고 26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 무튼간에 이제 실내 구간이 안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27번은 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 문제도 원래 같으면은 늘 4점 문항으로 나오던 건데 얘가 3점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확률통계 난이도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28번은 이제 경우의 수가 되시는 건데 함수의 개수 묻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보기에만 어려워 보이고 뭐 금방 세요. 금방 세는데 뭐 아시다시피 23번부터 27번까지 쭉 풀고 나면 네, 4번이라는 번호 하나가 비기 때문에 자동으로 28번은 4번이다. 수능 때도 이럴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확률통계 친구들한테 그 정도 서비스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지금 대충 예상되는 커트라인이 벌써 좀 나오기 시작하던데 네. 그 커트라인을 보면은 확률통계가 제일 불리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표준점수 싸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더 얹어줘야 네. 선물로 하나 드려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별일 없으면 수능 때도 이 패턴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29번이 보시면은 작년 9월 모의평가의 그 주관식 문제 제 기억이 맞다면은 26번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가영은 26번, 나영은 27번인가 뭐 그런데 그 문제를 연상케 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때는 확률 변수가 2개 나오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는 이랬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x가 1, 2, 3, 4면 y는 11, 뭐 21, 31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y랑 x의 관계 x에다가 10배 해주고 더하기 1, 뭐 이거였나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작년 구평 문제가 떠올랐는데 그런 x, y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항이 아니라 그냥 우직하게 계산 때려버리면 마지막에 평화협정 맺으면서 아주 간결하게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이가 30번이 되시는 건데 뭐 다 예상했던 중복조합 묻는 문제죠. 얘는 거의 이제 확정이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도 마지막 30번은 별일 없으면 얘다. 근데 보통 30번이 좀 30번스러워야 하거든요. 보통 30번의 핵심은 겹치는 부분을 잘 제거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얘는 겹치는 걸 제거하는 게 너무 쉬워요. 겹치는 걸 제거하는 게 너무 쉽다 보니까 30번 치곤 너무 쉽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겠죠. 수능 때 지금과 같은 난이도를 유지하거나 혹은 6월과 9월 사이에 어디론가 가던가 아니면 23부터 27까지는 굉장히 쉽게 주고 28, 29, 30에 힘을 좀 싣는데 28, 29는 좀 노멀하게 주고 30번을 굉장히 세게 줘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게 만든다던가 뭐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온 9월 모의고사 나름대로 가이드를 정해준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이제 배제를 해도 괜찮다. 그래서 저도 남아있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제작할 때 30번 같은 경우는 이 난이도를 벗어나는 거를 웬만하면 출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콜모의고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그냥 막 내죠. 네, 아무튼 간에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뭐 이거 보시는 분 없죠? 이거는 풀이도 없어요. 그냥 곱하면 답이잖아요. 네, 정답은 네,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24번을 보시면은 임의로 한 개 선택하는 거예요.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이제 16가지가 되시는 건데 그 중에 곱해서 31보다 큰 거 몇 개 있냐? 딱 3개 있어요. 여기 위에서 5를 뽑아주시고 밑에서 8을 뽑는 거 하나, 위에서 7을 뽑아주시고 밑에서 6 뽑는 거 하나, 위에서 7 뽑아주시고 밑에서 8 뽑는 거 하나. 요렇게 해서 딱 3개가 정확하게 31을 넘긴다. 정답은 16분의 3 정답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쉽죠? 네. 자, 25번인데 뭐 2항에서 나왔어요. 그냥 쓰시면 되죠. 네, 시그마 r 이꼴 0부터 5까지 5 컴비네이션 r에 x의 제곱에 5-r 그다음에 a의 r제곱 여기는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니까 거기에 r. 그럼 이렇게 하시면은 시그마 r 이꼴 0부터 5까지 5 컴비네이션 r 여기서 얘랑 얘랑 뭉쳐서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는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시면 a의 r 요렇게 되시고 뒤쪽에 있는 거는 x에다가 얘가 10-2r에다가 마이너스 r이니까 3r 요렇게 하시면 되죠. 이때 지금 x 제곱분의 1인 거니까 x의 마이너스 2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가 되는 거니까 r이 얼마일 때겠어요? r이 4일 때입니다. r이 4가 되시는 거니까 바로 5 컴비네이션 4 곱하기 a의 4제곱 요게 이제 x의 마이너스 2제곱의 개수가 되시고 그러면 x의 개수는 뭐냐? r이 3이 되겠죠. 3이 되셔야 10-9는 1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 컴비네이션 3에다가 a의 세제곱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계산해주면 약분 요게 지금 5가 되시고 요게 지금 10이 될 테니까 요게 a가 얼마 되시면 돼요? 2가 돼줘야 되는 정답이 되시는 거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26번입니다. 보시면은 A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4개. 그쵸? B에는 흰 공이 3, 검은 공이 3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리고 주사위를 한 번 던져요. 한 번 던집니다. 그래서 눈의 수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은 A에서 2개. 그 다음에 눈의 수가 4 이하면 B에서 2개를 뽑는다 그랬어요. 이때 지금 뭐 하라 그랬냐면 이 시행을 한 번 했어요. 뭐 여러 번 했는지 잘 보셔야 돼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해서 주머니에서 꺼낸 2개의 공이 모두 흰색일 때 조건방률이죠. 뭐뭐 할 때 조건방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럼 분모에 뭐가 와야 돼요? 2개 모두 흰색일 확률이 밑에 오셔야 된다. 그 중에 눈의 수가 5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럼 제가 항상 역발상을 하라 그랬죠? 어떤 발상을 하라고요? 뭐야? 그럼 눈의 수가 5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럼요,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눈의 수가 4 이하여가지고 흰 공이 2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2가지 상황이니까 동그라미, 세모 요 공법으로 갑니다. 그러면 2개 모두 흰색인 경우는 눈의 수가 5 이상이 되어서 2개 모두 흰 게 나오는 게 있을 거고요. 눈의 수가 4 이하여서 2개 모두 흰색이 나올 수 있고요. 그 전체 중에서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되시는 건데 눈의 수가 5 이상 되는 거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걸 구하시면 정답이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눈의 수가 5 이상이 되면 A에서 2개 뽑아라 그랬으니까
전체 6컨비네이션 2분의 둘 다 흰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2컨비네이션 2 하나밖에 없죠. 물론 뒤에 뭐 4C 0이 있긴 합니다만 뭐 필요 없는 거고. 여기 어떻게 되어져요? 4이하가 되어지면 6컨비네이션 2분의 흰 공이 2개 나와야 되는 거니까 3개 중엔 2개 뽑으시고요. 또 3개 중에 하나 0개. 그쵸? 2개 뽑는 거니까 3개 중에 2개 뽑고 나머지 3개 중에 0개 뽑으면 되는 건데, 물론 이 뒤에 부분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날 소리죠. 이게 무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시행이 아니고 종속인 상황이에요. 앞사건에 뒷사건 영향을 줘요. 눈의 수가 5 이상 되는 경우는 5, 6이니까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요거는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고려해줘야 정답입니다. 따라서 얘를 지금 그냥 이대로 방치하시면 안 되고, 눈의 수가 5 이상이 나와야 얘를 할 수 있는 거고, 눈의 수가 4 이하가 나와줘야 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저 계산을 다 해주셔야 진짜 정답이 되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요게 얼마가 되시죠? 요게 계산하시면은 45분의 1 나오나요? 네. 45분의 1, 요거는 45분의 6 나오시고요. 얘가 45분의 1 돼서 정답은 7분의 1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이제 나름대로 가이드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6월 모의 때 조건부 확률 기억나십니까? 지난 6월 모의고사 때 조건부 확률. 분모를 구하는 거는 쉬운데 그 분모의 부분들을 다 더하는 건 힘들고, 그 중에 특정 하나는 올라오는 게 쉬운 스타일. 그게 작년 6모 때 처음 등장해서 나온 스타일 있잖아요. 걔가 가장 어려운 스타일이 조건부 확률이고, 이 간단한 스타일은 제일 쉬운 형태의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가이드가 선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에도 조건부 확률 이제 준비할 때 얘보다는 위로, 지난 6모 걔보다는 아래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괜히 막 여러 문제집 찾아가면서 그 옛날 기출문제집들을 보면, 뭐 사설 모의고사는 그 기출문제집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조건부 확률 문제 엄청나게 많아요. 걔를 막 열심히 풀고 계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름 가이드가 정해진 겁니다. 조건부 확률 그러면 9모보다 쉽게, 6모보다 어렵게.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으로 오셨습니다. 뭐 당연히 나올 걸로 예상되는, 네, 통계적 추정과 정규분포, 표본평균과 정규분포입니다. 보시면은요, 어느 지역 A에 살고 있는 성인들의 일일 물 사용량을 확률 변수 X. 정말 친절하네요. 보통은 이제 물 사용량이라고 주는데 걔를 보통은 확률 변수라고 둬야 되는 상황인 건데, 얘는 처음부터 확률 변수라고 줬습니다. 얘가 뭘 따른다고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를 따라요. 자, 여기 지금 보면 평균이 220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평균은 이제 220이다가 되는 거고, 편차는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냥 y와 x의 관계만 나와 있다 보니까 얘를 그냥 스탠다드 시그마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y도 보시면은 정규 분포 따른다가 되는 거니까 y도 노멀 디스트리뷰션, 평균은 240. 편차는 뭐가 되는 거냐면 y의 표준 편차는 x의 표준 편차의 1.5배다. 그러니까 1.5의 스탠다드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거의 간격을 왜 띄워놨느냐? 센스가 있는 사람은 띄워놔요. 왜? 이 문제가 무슨 문제라는 걸 이미 견눈질로 봤기 때문이다. 표본평균 X바에 대한 문제인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 따르면은 그에 따른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에 따른 표본평균 Y바도 정규분포 따른다라고 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공간 미리 딱 비워놓는 센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에 뭐가 와요? 평균은 그대로 오실 거고
여기에 뭐가 와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x는 n명 추출했고요. y바는 9n명을 추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시는 게 맞고요.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뭐가 되시는 거냐면은 9n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는 거잖아요. 3루트 n에다가 3루트 n 3루트 n에다가 위에는 이제 1.5 시그마 요렇게 하시고 이거의 이제 제곱 이렇게 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뭐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x바가 2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1587이다. 그러면 얘를 뭐하란 얘기예요? 표준화 시켜달라 이 말이죠. 표준화 시키겠습니다. 표준화 시켜주시면은 누구의 스탠다드가 와야 돼요? x바의 스탠다드가 와야 돼요. x바의 스탠다드는 얘입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오시는 거고 거기에 자기 자신에서 그의 평균 빼는 거죠.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되실 겁니다. 요게 지금 얼마라고요? 0.1587이다. 항상 마지막은 그림을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림 이렇게 그려주시는 건데 뭐보다 작거나 같은 게 좀 작아지려면은 여기 있는 이 얘가 어디에 있으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있어야 요 부분이 뭐가 되시는 거다? 작은 부분이 되시는 거고 얘가 0.1587 맞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 부분이 뭐가 되셔야 되는 거냐면은 바로 0.5에서 0.1587을 빼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다? 바로 0.3413이라는 사실을 아는 건데 이때 0.3413이 1이 되시는 거니까 아 여기 있는 얘가 1이다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얘가 지금 왼쪽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로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꼭 이제 실수가 나는 부분 이런 게 실수가 나는 거예요. 객관식이니까 혹시나 이제 1로 했다가도 어머 답이 없냐고 두 번 푸신 부분 또 있다니까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가고 막 답이 이건데 곱하기 만을 해라 이러면 이제 좀 틀리는 사람이 또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신경을 쓰세요. 그림을 그린다. 왼쪽에 있으니까 무조건 음수다. 왼쪽에 있으니까 무조건 음수다. 이건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따라서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뭐란 얘기예요? 분자분모 절대값이 같아야 되는 상황이겠죠? 마 같은 거니까 이게 5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얘가 바로 5가 되었다. 근데 지금 나보고 뭐 구하라 그랬죠? y바가 235보다 크거나 같은 거 구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꽤나 많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망할 놈의 3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9월 모고의 난이도가 지난 6모보다는 선택 과목이 좀 어려웠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지난 6모 때 27번 문제 풀 때 이 정도 소모한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보시죠. 이번에는 y바가 235보다 크거나 같은 거 확률을 구하는 거다. 역시나 표준화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 누구의 스탠다드가 오셔야 돼요? y바에 대한 스탠다드가 오셔야 돼요. y바의 스탠다드 이거죠. 요건데 약분을 하시면 요게 1.5, 3 약분하면 이게 1이 되죠. 요렇게죠. 그다음에 2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의 제곱. 제곱을 할 필요 없죠. 그냥 요거죠. 여기에다가 자기 자신에서 그의 평균 빼는 거죠. 요렇게. 근데 분명히 얘가 5라 그랬으니까 얘가 5가 되시는 거죠. 됐나요? 따라서 요게 5가 이렇게 약분되어지고 번분수 취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십니다. 즉 g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급하게 하다 보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또 마이너스 2분의 1 나가지고 또 0.5 찾아서 하시는 분 또 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진짜 이런 거 할 때는
조심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오실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럼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이쪽 0.5는 확보가 된 상태고 2일 때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0.4772. 그래서 여기는 얘랑 얘랑 합해 주시면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5번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은 앞으로도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어차피 통계도 추정 파트랑 정규 분포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28번입니다. 자, 28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함수의 개수 묻는 문제인데 한참 작년 6월 모의평가 끝나고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함수의 개수 묻는 문제가 막 쏟아졌어요. 막 쏟아졌는데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하면서 작년 6월 모의고사 나왔던 그 문제보다는 확실하게 쉽습니다. 일단 그림부터 그리셔야겠죠. 함수의 개수 묻는 문제니까 그림을 안 그릴 수가 없겠네요.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있어요. 네. 자,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x의 개수를 구하라. 자, f3, f4의 합이 5의 배수다.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게 6이기 때문에 5의 배수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5 아니면 10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더해서 5가 되는 거는 뭐뭐가 올 수 있습니까? 이쪽이 F3이고 이쪽이 F4라고 했을 때 1 더하기 4 하면 5가 되시는 거고요. 일단 뭐 5부터 해보시면 2 더하기 3도 5가 되시는 거고 3 더하기 2도 5가 되시는 거고 4 더하기 1도 5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5가 되는 건 없죠. 그 다음 이제 10이 되는 건데 10이 되는 거는 일단은 4 더하기 6 하면 10이 되실 거고 5 더하기 5 해도 10이 되실 거고 6 더하기 4 해도 10이 되시는 총 현재 7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짜증나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편해요. 그 다음이 편합니다. 왜 편하냐면 보세요. F3은요. F1보다 크고요. F2보다 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F1과 F2 사이에 있는 누가 더 크냐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냥 F3은 F1보다만 크면 돼요. F3은 F2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딱히 둘 중에 F1과 F2 중에 누가 더 큰지는 알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더 큰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거부터 해볼까요? F3이 만약에 1이다라고 해보세요. F3이 1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F1은 F2는 얘보다 작은 거여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F3이 2로 갔기 때문에 F1과 F2는 1로 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F1도 1이 돼야 되고 F2도 1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정해지면 그냥 거기서 그냥 쭉 뭔가 정해지는 그런 구조예요.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F3이 3이다. 얘가 3이다. 그러면 F1은 몇 개 갈 수 있어요? 하나, 두 개 갈 수 있죠. F2도 하나, 두 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뭐가 된다?
F1은 두 가지 갈 수 있고 F2도 두 가지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하나 정해지기만 하면 자동으로 뭔가 딸려오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딸려오는 구조다. 자, 근데 보세요. 이 다음을 보시면은 F의 5라고 하는 거는 F4보다만 크면 되고요. F6도 F4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F5와 F6 사이에 누가 더 크냐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F5가 크냐 F6이 크냐 굳이 따질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얘보다 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보실래요? 자, 만약에 F4가 3이었어요. F4가 3이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F의 5와 F의 6은 3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4, 5, 6, 3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의 5는 몇 가지? 3가지. F의 6도 3가지. 이렇게 되시는 거니까 토탈적으로 보시면 얘가 2하고 3이 되는 이 케이스에 몇 가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3 토탈 9가지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냥 다 처리하시면 무난하게 답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요, 하다 보면 규칙이 나옵니다. 규칙이 나와서 빨리 훅 처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어차피 1, 4가 되는 경우는 지금 우리가 좀 나눠볼게요. 여기가 F의 3, 여기 이제 F의 4. 그러니까 1, 4가 되는 게 있었고 2하고 3이 되는 게 있었고 3하고 2가 되는 게 있었고 4하고 1, 4하고 6, 5하고 5, 6하고 4 이렇게 있게 되시는 건데 이때는 분명히 안 된다 그랬죠? 이때는 분명히 안 된다 그랬고 자, 다시 한번 세봅시다. 좀 그래도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 1, 2, 3, 4, 5, 6 여기도 1, 2, 3, 4, 5, 6 이렇게 있는 건데 2, 3이 된다 했을 때 해보죠. 여기 2일 때 몇 개였다고요? 2보다 작은 거 몇 개? 한 개죠. 그러니까 한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1 곱하기 1인 거니까 1의 제곱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얘가 지금 보시면 3이 되었죠? 3이 된 겁니다. 그러면 F5와 F6은 3보다 크면 되거든요. 세 가지 있죠? 3의 제곱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가 9였거든요. 그럼 얘를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F3이 3이 되는 순간 작은 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얘는 2의 제곱이 되실 거고 얘가 2가 되는 순간 얘가 F4가 2가 되는 순간 얘보다 큰 게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러니까 얘는 4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얘가 하나 늘어나면 얘는 줄어드는 이런 구조로 가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16 곱하기 4에서 몇 개가 되어지는 거냐면 64가지가 돼요. 물론 뭐 일일이 다 쭉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빨리빨리 처리하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3이 4다. 그러면 4보다 작은 거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럼 3의 제곱이 되시는 거고 F4가 1 되는 순간 1보다 큰 거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 5개. 5개 있어. 5개. 그러니까 그냥 9 곱하기 25 하면 처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거 얼마입니까? 15의 제곱이니까 225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됐죠? 자, 그 다음 보세요. 4하고 6인데 4보다 작은 거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근데 6보다 큰 거 몇 개 있어요? 없어요. 그쵸? 6보다 큰 거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왼쪽 부분은 얘보다 작은 거의 개수의 제곱, 오른쪽 부분은 얘보다 큰 거의 개수의 제곱이잖아요.
0의 제곱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세요? 5보다 작은 거 몇 개? 4개. 5보다 큰 거 몇 개? 1개. 얘 몇 가지? 16가지. 얘는 어떻게 되신다? 6보다 작은 거 몇 개? 5개. 4보다 큰 거 몇 개? 2개. 몇 개가 되신다? 100개. 이렇게 심플하게 처리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굳이 셀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자유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F5와 F6이 같아도 되고 더 커도 되고 작아도 되는 거니까 그냥 제곱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답은 9 더하기 64 더하기 225 더하기 16 더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네요. 좀 빨리 하는 거 보여드리면 64랑 16 더하면 딱 80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얘가 100이고 225고 9니까 이렇게 쓱 더하면 계산 빨리 될 거예요. 정답은 414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으로 처리하는 게 빠르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2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게 이제 이산확률 변수인데 이산확률 변수는 뭐 확률 분포표가 그냥 전부예요. 전부고 보기에는 좀 약간 난도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게 항상 확률 분포표가 제일 먼저 나오면 확인할 게 뭐라고요? 모든 확률의 합은 0. 모든 확률의 합은 0이 아니라 1이죠. 미쳤나 봐요.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1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살짝 보세요. 보시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20분의 1, 20분의 1 더하면 10분의 1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얘가 2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뭘 깨달으면 되는 거냐면 모르는 문자 3개, 식 3개 연립하는 거 아니다. 모르는 문자 3개, 식 3개를 연립하는 문제 절대 아니다. 그냥 짜맞춰 있는 각본대로 가는 거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평화협정으로 끝나는 거다. 그걸 이제 생각하면은 그냥 들이대면 돼요. 그냥 들이대면 되는데 왜 들이대는 시간이 한 템포 늦어지는 거냐? 자꾸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고 평가원은 다를 거야. 뭔가 이 안에 숨은 뜻이 있을 거야. 뭔가 이렇게 아래 위로 곱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 아니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밸리언스 x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두 가지로 구하셔야겠죠? 정의로 구할 것이냐 성질로 구할 것이냐인데 정의로 구하기에는 뭘 몰라요? 평균 expectation x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뭘로 가는 거다? 성질로 가는 거예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주는 거죠. 이렇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주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하시는 거다? 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할게요. 다 제곱을 때려 주시면 되죠. 그리고 아래 위로 곱합니다. 그러면 자, 이걸 좀 구분을 좀 지읍시다. 여러분은 뭐 시험지에 구분 못하겠지만 저는 색깔펜이 많으니까 구분을 지을게요. 이 부분부터 구하면은 자, 구합니다. A 그 다음에 한꺼번에 처리합시다. A 81A 그러면 얼마? 82A 이런 센스도 필요하죠. 그 다음 9B 49B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58B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25C 이렇게 요게 이제 제곱에 대한 평균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거는 expectation x의 전체의 제곱 요거 구할게요.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아래 위로 곱하면 돼요. 그냥 아래 위로 곱하는 거니까 A, 9A, 10A 그쵸? 10A 3B, 7B, 10B 그리고 5C
이거의 얼마? 제곱이라고요. 근데 아까 전에 살짝 적어놓은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모든 확률의 합은 1이 되어지는 거니까 2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1이었다라는 사실. 그러면 이대로 남겨둬도 되긴 하는 건데 살짝쿵 예를 보면 어때요? 5로 빼내버리면은 2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딱 눈에 보이죠? 얘가 지금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아, 5의 제곱은 얘가 얼마다? 25다라는 사실을 금방 아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은 이 상황이 그냥 요거네. 요게 이제 밸런스 x가 되시는 거고 요게 얼마라고요? 5분의 31이다가 되는 거니까 얘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밸런스 y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똑같이 갑니다. 밸런스 y를 구하라 그러면은 y의 제곱의 평균에서 y의 전체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가겠습니다. 똑같이 y의 제곱에 대한 평균부터 구해보시면은 다 제곱을 이렇게 해가지고 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뭐가 눈에 보이냐면은 자, a 또 81a 또 82a가 눈에 보여요. 대신에 20분의 1이 있고요. 20분의 81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분의 1에다가 20분의 81이 있어서 20분의 82가 있네요. 약분 때려버리면은 10분의 41. 맞아요? 10분의 41이 이렇게 추가로 있는 게 양쪽 끝에 계산한 거. 그 다음 9b, 49b 똑같이 58b가 되시는 거고 똑같이 여기도 보시면 25c에다가 계산해주면은 10분의 25 마이너스 10분의 2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뭘 빼는 거냐? 물론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요게 눈에 보여서 바로 똑같은 부분이 바로 한눈에 보였기 때문에 굳이 계산을 하지 말고 뒤쪽 부분도 보시면 뭔가 바로 한 방에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죠. 그럼 얘를 한 번 더 계산을 해봅시다. 그냥 expectation y를 한번 구해보시면은 자, 뭐의 제곱이에요? 자, 보시면 a, 9a, 10a 됐죠? 그 다음에 20분의 1, 20분의 9, 20분의 10, 20분의 10은 2분의 1 요렇게 요게 양쪽 끝에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3b, 7b, 10b가 되시는 거고 요 계산하시면 5c 마이너스 2분의 1. 아하. 그리고 10a, 10b, 5c가 아까 뭐였어요? 25였잖아요. 이거 5였잖아요. 5로 묶어내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되시는 거고 얘가 1이었잖아요. 또 5의 제곱. 또 얘가 25예요. 그러니까 아주 깔끔해지는 거죠. 뭐가 깔끔해지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25를 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뭘 구할 필요도 없었어요. 요 보라색을 섣불리 구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거 넘겨가지고 얘네들이 계산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요 보라색에다가 요 25를 뺀 게, 자, 보라색에다가 25를 빼준 요 결과물이 뭐가 되신다? 그냥 5분의 31이라고 다이렉트로 쓸 수 있게 되시는 거고 나머지 부분만 계산하면 되는 건데 10분의 41, 10분의 25 뺐으니까 10분의 16 이렇게 되시는 거고 약분 처리해버리면 5분의 8 되시는 거고 계산하면 5분의 39 되시는 거죠. 요게 이제 밸런스 y가 되시는 건데 거기에 10을 곱해주세요가 되는 거죠.
78 정답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좀 짜증나 보이는데 그냥 덤비면 풀려요. 그냥 덤비면 풀립니다. 풀리기 때문에 뭐 걱정 없이 하셔도 괜찮다. 네. 그래서 항상 확률 분포표가 나오면은 그냥 그 정의대로 순리대로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30번에 오셨고요. 뭐 중복조합 묻는 문제고 이 스타일이 뭐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연습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출발을 해볼게요. 서로 다른 4명이고요. 같은 종류, 호모지니어스 나왔어요. 그 말은 이미 중복조합이고요. 남김없이 나누어진다. 거의 뭐 확인사살이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 뭐다? 그냥 4H14예요. 그냥. 그쵸? 그냥 A, B, C, D의 합이 14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 조건을 보면 어때요? 각 사람은 1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이 상태에서 음한인 정수해가 아니라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수의 해가 되시는 거죠. 자연수의 해가 되시는 거니까 요까지만 보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뭐가 되신다? 전체 경우의 수 뭐가 되신다? 4H10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4H10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시는 거고 얘가 몇 개가 되시는 거냐면 286가지가 되세요. 근데 나와 다 조건을 보니까 각 학생이 받는 사인펜의 개수는 9개 이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전체에서 뭐는 빼달라. 특정한 사람이 10개 이상 받아가는 건 빼달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인펜 받는다. 뭐라는 얘기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모두 홀수인 걸 다 빼라 이 말인 거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당연히 발생하겠어요? 모두 홀수이면서 특정한 명이 10개 이상 받는 경우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가 286인 거 알았으니까 이거예요. 그냥 전체 경우의 수 286에서요 뭘 빼시면 돼요? 특정한 사람이 (10개) 이상 되는 거 요게 이제 나 조건이고요. 요게 지금 나 조건이 되시는 거고 10개 이상 받는 걸 빼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뭘 빼주면 되는 거냐면 적어도 한 학생이 짝수개의 사인펜 받는다 그랬으니까 모든 학생이 홀수개를 받는 거를 빼주면 되겠죠. 맞아요?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건 전체에서 모두 홀수개를 도려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일단 다 조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나와 다가 같이 있는 거. 특정한 사람이 10개 이상이면서 모든 학생이 홀수인 거. 모든 학생이 홀수가 돼야 되니까 10개는 안 되는 거고 11개가 되겠죠. 그럼 뭔가 누군가는 11개, 1개 하면 14개 되는 거잖아요. 이 케이스를 여기도 빼주고 여기도 빼줬으니까 뭐 하시면 돼요? 미안하다 다시 추가로 더해주는 거죠. 맞아요? 여기 있는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모든 학생이 홀수이면서 and 특정한 사람이 10개 이상 되는 거. 이거를 더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항상 겹치는 부분, 이 겹치는 부분을 잘 조절해 주는 것이 30번 문제의 핵심이 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30번은 좀 비교적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거였다라는 거죠. 네. 뭐 끝났어요? 갑니다. 제일 먼저 요거부터 구할게요. 요거를 원스타
라고 하고 원스타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A, B, C, D가 합이 지금 14인데요. A, B, C, D 합이 현재 14가 되시는 건데 특정한 사람이 10개 이상이래요. 그 말은 특정한 사람이 10개 혹은 11개밖에 없죠. 특정한 사람이 12개를 가지는 순간 적어도 하나씩 가지면은 14개가 안 돼요. 15가 된단 말이에요. 전체가 뭐예요? 전체가?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은 다 받는다가 전체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12개 가져버리면 12, 13, 14, 15 되는 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10개 아니면 11개예요. 그럼 특정한 사람이 10개를 받는 거 몇 가지? 4 컨비네이션 1, 4가지죠. A냐 B냐 C냐 D냐 4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오게 되시는 거냐면 그럼 아무거나 하나 잡을게요. 고배 법칙이니까 각각의 경우에 같아지는 거잖아요. 아무거나 여기에 얘를 10개라 두세요. 10개라 두시고 얘가 이제 1 이상, 얘도 1 이상, 1 이상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뭐가 된다? BCD의 합이 4가 되는 건데 그쵸? 얘가 10이 되었고 1 이상, 1 이상, 1 이상이니까 BCD의 합이 4가 되었는데 BCD가 모두 1 이상이다 라고 처리했으니 얘가 뭐가 되시는 거예요? 3H1 되시는 거죠. 얼마? 12가지. 얘 12가지.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한 명이 11개 가져야 되는 거니까 넷 중에 하나겠죠. 4 컨비네이션 1에다가 그럼 특정 하나에 11을 줘버리세요. 11 줘버리면은 BCD의 합이 얼마가 되시는 거예요? 3이 되시는 건데 얘가 전부 다 1 이상, 1 이상, 1 이상이 되어지는 거니까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4, 1은 4. 그럼 토탈 몇 가지? 16가지. 얘가 바로 16가지가 첫 번째 정답. 근데 이거 하면 벌써 얘가 나오죠. 특정한 사람이 10개 이상인데 모든 학생이 홀수다라고 하는 건 얘는 아니잖아요. 특정 학생이 11개이면 전부 다 1, 1, 1, 1밖에 없죠. 몇 가지요? 4가지. 이게 4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4가지. 한꺼번에 처리 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좀 센스가 있으면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네. 모든 학생이 홀수이면서 특정한 사람이 10개 이상인데 10개는 홀수가 아니니까 11개밖에 없죠. 11개, 1개, 1개, 1개밖에 없으니까 4가지다. 이렇게. 그럼 남아있는 게 뭐 남았냐면은 요거 할게요. 투스타. 요거 구할게요. 자, 투스타를 구할 건데 결국 A, B, C, D의 합이 14가 되시는데 모든 학생, 모든 A, B, C, D가 뭐가 돼야 된다? 홀수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홀수를 세팅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라 그랬어요.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홀수고 이것도 홀수인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얘는 뭐예요? A'이 음한인 정수고요. 한마디로 0부터 들어가야 최초의 홀수 1이 나오는 거고요. 얘는 A'이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가 돼야 2 빼기 1은 최초의 홀수 1이 나오는 거죠. 뭘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빌드업 강의 때나 뭐 테마틱 강의 때 설명드렸던 거는 가급적 이거를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음한인 정수가 마지막에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괜히 자연수로 했다가 나중에 또 안 빼놓고 풀면은 또 망해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한인 정수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A가 2A'1, B도 2B' 플러스 1, C도 2C' 플러스 1, D도 2D' 플러스 1. 여기 있는 A', B', C', D' 다 뭐가 된다? 음한인 정수가 되신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뭐 하시라고요? 더한다. 더하면
두 배의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되실 거고 더하기 4가 전체 14 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14가 된다라는 말은 얘가 뭐란 얘기야? 바로 5가 돼야 2, 50 더하기 4는 14 되시는 거죠. 따라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 5가 되시는 건데 얘네 뭐니까? 아닌 정수니까 정답은 뭐다? 바로 4H5. 4H5가 정답이시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4H5 계산하시면 8 컴비네이션 3이잖아요. 8C5, 8C3, 87, 56 되시는 거죠. 따라서 얘가 56가지가 정답이다. 그래서 전체 정답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답하시면 되죠. 286 전체에서 16을 빼시고 56을 빼시고 마지막에 4를 더해 주시면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정답은 218 정답입니다. 그래서 30번 치고 얘는 굉장히 좀 깔끔하게 쉬운 문제다. 아무래도 앞선 2728, 29에서 조금 이제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배려상 30번을 좀 쉽게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제 환율 통계는 이제 남아있는 이제 70여일 동안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되는데 뭐 할 수만 있다면 확통은 다 맞으세요. 지금 뭐 30번 이 정도 수준이고 뭐 더 이상 어렵게는 안 내는 그런 모양새로 가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봤자 제가 볼 때 작년 수능 수학 가형에 있는 그 29번 정도거든요. 네. 그 정도 수준일 테니까 네. 한번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해 봄직하다. 네. 그래서 물론 중요한 건 시간을 잘 확보하는 거겠죠. 당연히 공통 과목이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어 있어야 되고 환율 통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환율 통계 집단을 대상으로 시험을 내는 거기 때문에 비주얼에 쫄 필요는 없다. 비주얼 쫄지 마시고 그냥 담대하게 쭉 나가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